안녕하세요. 자기성장을 응원하는 더 나은 맘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ENFJ 남성 편으로 연애 스타일, 이상형, 성격 궁합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른 부분에 끌려서 만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른 부분 때문에 너무 반해서 좋아서 만났는데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다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MBTI를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답니다. 우선 자신에게 있는 장점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MBTI 유형별 장단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NFJ 특징으로는요, 사교형인 언변능숙형입니다. 그러니까 T형, 우리 한국 사회가 T형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집단에서 적응되어서 같은 유형 여성보다 상처를 덜 받아요. 같은 유형의 여성들은 상처를 잘 받아요. 왜냐하면 F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성들은 좀 덜 받는다는 거. 이분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과 함께 자신의 열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자세 때문에 남성 집단 안에서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시적 통찰력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해요. N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내심도 있고요. 책임감으로 타인의 말에 공감을 잘해주고 배려하는 유형입니다.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집에서 쉬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맡은 일은 끝까지 잘 해내는 편이에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하죠. 연애 스타일로는요, 이들에게 사랑은 삶의 목적이랍니다. 자신의 이상형이 나타나면 바로 깊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금사빠라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 온갖 로맨틱한 이벤트를 하는 로맨틱 가이예요. 이들은 초반에 너무 사랑에 불타서 그게 걱정일 정도예요. 연락도 너무너무 자주 하는 편이죠. 금방 만나서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너무 몰입해서 번아웃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화려한 이벤트는 매우 감동을 주죠. 영화나 드라마 속 프로포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분들이 ENFJ들이랍니다. 이들은 그 마음의 진정성에 크게 감동을 해요. 잘 맞는 이상형, 이 부분을 성격 궁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유형을 만나면 좋겠죠. 그리고 INFJ, 또 INFP, ENFP, 그리고 ISTP 유형, 그 여성들을 만나면 잘 살아갈 수가 있죠. 또 ISFJ, ESFJ, 그리고 ISFP, ESFP 유형과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만 한다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ISFP, ESFP 유형과 이분들과는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게 노력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자, ENFJ 남성과 잘 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열정이 지나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일을 벌여요. 어느 순간 번아웃 되어 한동안 축 처져 있을 때 자존심이 바닥으로 의욕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일을 벌일 때 상대 여성이 좀 자제를 시켜주고요. 균형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격려를 해주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ENFJ들이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일을 꽂혀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대놓고 상대 여성이 막 핀잔을 주고 비판하면서 사사건건 부정적인 말로 무안을 준다면 이 남성들은 엄청난 분노를 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나에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반해서 2, 3년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인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제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저 여자가 사랑이 식었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이래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면 몸에서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흥분과 자극하는 어떤 통제하는 각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특히 도파민 분비의 효과로 흥분과 유쾌함이 동반되어 콩깍지가 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의 효과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그 후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사실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이죠. 시간이 지나고 인체에 호르몬이 적응하고 또 내성이 생기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 다투고 이제 이때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페니레티라민이라는 그 호르몬 작용이 끝난 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또 열정, 책임, 헌신이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의 허점이 보여도 내가 사랑과 열정과 책임과 헌신이 있다면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ENFJ 남성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연애 스타일, 그리고 이상형, 성격궁합 잘 찾아서 좋은 인연 되세요. 오늘은 ENFJ 남성 편으로 연애 스타일, 이상형, 그리고 성격궁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도 더 나은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